여러분 혹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그 목소리 있잖아요. 그게 항상 진실만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바로 우리 뇌가 가끔씩 치는 거짓말을 어떻게 알아채고 또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생각 어떠세요? 난 정말 완벽한 실패자구나. 이거 혹시 좀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실제로 한 30대 직장인이 상담실에서 딱 이렇게 털어놨다고 해요. 정말 사소한 실수 하나 때문에 자기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무능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단정 지어버린 거죠. 근데 실제 상황은 어땠을까요? 알고 보니까 그냥 프로젝트 발표 때 슬라이드 딱 한 장을 빼먹은 거였어요. 심지어 상사가 크게 혼낸 것도 아니고 동료들은 아예 눈치조차 못 챘다고 합니다. 정말 별일 아니었던 거죠.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아무 일도 아닌데 왜 유독 내 머릿속에서만큼은 이 작은 실수가 마치 세상에 무너질 것 같은 재앙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찾아볼 답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뇌가 우리를 속이는 7가지 교묘한 기술들을 알아볼 거예요. 이건 절대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랄까, 우리 모두의 정신적인 소프트웨어에 원래부터 깔려있는 그런 흔한 버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속임수는 바로 흑백 논리입니다. 말 그대로 뭐 아니면 도인 거죠. 완벽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전부 실패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예를 들어 어떤 대학원생이 논문 심사에서 85점을 받았는데 100점이 아니니까 이건 실패야 하면서 이틀을 꼬박 울었대요. 아니 인생에 0점하고 100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런 흑백 논리는 종종 두 번째 속임수로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바로 과잉일반화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이에요. 난 항상 소외당해. 어떤 주부님이 친구들 모임에서 딱 30분 동안 대화에 잘 끼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 때문에 지난 20년간 친구들과 즐거웠던 모든 기억을 싹 지워버리고 난 항상 혼자야 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근데 이 과잉 일반화 속임수를 알아채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단어들을 조심하는 거예요. 항상, 절대로, 매번, 영원히 이런 극단적인 단어들이 머릿속에 딱 떠오른다? 그럼 바로 잠깐만 뇌가 지금 너무 오버하고 있는데 하고 신호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속임수는 정신적 필터링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연말 평가에서 9가지나 칭찬을 받았는데도 우리 뇌는 딱 하나, 지적받은 거에만 온통 신경을 쏟아붓는 거예요. 나머지 좋은 것들은 뭐랄까 그냥 투명 필터로 걸러내듯이 싹 무시해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필터링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어쩌다 긍정적인 일이 그 필터를 겨우 뚫고 들어와도 우리 뇌는 또 다른 방어막을 칩니다. 바로 네 번째 속임수, 긍정적인 거 평가절하하기입니다. 이건 운이 좋았을 뿐이야. 실제로 전공수석에 장학금까지 받은 학생이 자신의 성취는 전부 다 운 덕분이라고 했대요. 성공은 운, 실수는 내 탓. 이런 이중잣대를 자기 자신한테만 유독 엄격하게 들이대는 거죠. 자, 좋은 건 이렇게 다 쳐내고 나면 우리 뇌는 이제 잊지도 않은 사실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다섯 번째 속임수, 바로 마음 읽기입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다른 사람 생각을 막 제멋대로 추측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아주 부정적인 쪽으로 결론을 내리죠. 예를 들면 아침에 상사가 인사를 안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나 곧 잘리겠구나 하는 소설 한 편을 머릿속에서 완성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남의 마음을 읽는 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아예 미래까지 읽어버리는 정말 최악의 속임수가 등장합니다. 여섯 번째, 파국화입니다. 이건 정말 스케일이 커요. 10분짜리 발표를 좀 망쳤다는 이 작은 사건이 갑자기 해고당하고 집을 잃고 가족도 떠나고 결국엔 혼자 쓸쓸히 죽을 거야 라는 70년짜리 대서사시, 비극으로 순식간에 돌변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속임수는 지금까지 말한 모든 왜곡된 생각들의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감정적 추론이에요. 내가 지금 쓸모없다고 느끼니까 나는 진짜 쓸모없는 사람인 게 틀림없어. 여러분, 이건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냉장고가 텅 비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느낌은 그냥 느낌일 뿐 사실이 아니잖아요. 날씨처럼 계속 변하는 거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 뇌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순 없죠. 지금부터는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생각 탐정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실용적인 4단계 도구 상자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 전에 먼저 자동적 사고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해요. 이건 말 그대로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마치 무릎을 톡 치면 다리가 쑥 올라가듯이 자동으로 툭 튀어나오는 생각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는 걸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걸 꼭 믿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쓸 도구는 바로 이 4단계입니다. 첫째, 생각을 딱 잡아채고. 둘째, 그 생각을 재판에 넘겨보고. 셋째, 친한 친구에게 조언하듯이 접근하고. 마지막으로 다른 가능성은 없는지 대안을 찾아보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죠? 자, 첫 번째 단계는 정말 간단해요. 그냥 알아차리는 겁니다. 아, 또 나는 실패자야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네. 이렇게요. 이걸 막 분석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냥 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힘을 가져요. 가능하다면 어디 메모장 같은 데에 쓱 적어두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생각을 재판에 넘겨보기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변호사나 판사가 되는 거예요. 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왼쪽에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오른쪽에는 그 생각에 반대되는 증거를 한번 쭉 적어보는 거죠. 특히 아까 말한 흑백 논리나 파국화처럼 최악의 상황만 보일 때 이게 정말 효과적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와, 내가 너무 한쪽 증거만 보고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죠. 세 번째 단계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강력한 방법인데요. 만약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지금 여러분과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힘들어하고 있다면 뭐라고 말해주실 건가요? 응, 네 말이 맞아. 넌 진짜 실패다야. 이렇게 말할 사람 단 한 명도 없겠죠? 바로 그 따뜻하고 객관적인 조언을 이제 자기 자신에게도 똑같이 해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다른 가능성 찾아보기입니다. 이건 아까 봤던 마음 읽기 속임수에 대한 완벽한 처방전이에요. 상사가 인사를 안 받았다는 사실 하나에서 나를 싫어하는 게 분명해 라는 결론으로 바로 점프하지 마세요. 그 사이에 정말 수많은 다른 가능성이 있어요. 어쩌면 이메일에 너무 집중해서 못 봤을 수도 있고, 그냥 오늘 아침에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점심 뭐 먹을지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의 진짜 목표가 뭘까요? 머릿속을 시끄럽게 하는 생각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목표는 바로 알아차리는 것, 즉 인식 그 자체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자동적 사고가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믿지 않기로 선택할 수는 있다. 바로 그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승리는 바로 이거예요. 다음에 또 그 부정적인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그걸 붙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뇌가 또 그 거짓말하는 버릇 도졌네 하고 웃어넘길 수 있게 되는 것.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바로 생각의 주인이 되는 거대한 첫걸음입니다. 물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스스로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시작점입니다. 만약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건 절대 나약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강하고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다음번에 여러분의 뇌가 또 그럴듯한 이야기를 슬쩍 들려줄 때 이제 여러분은 그 이야기에 한번 질문을 던져볼 준비가 되셨나요?